자, 2025학년도 수능 문제 공통 출제 범위 공통 과목이죠. 수원수2 4점 문항들만 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원수2는 좀 비교적 작년에 비해서 좀 평이하게 좀 약간 쉽게 나왔습니다. 계산 실수만 좀 하지 않고 문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만 한다면은 아주 짧게 대부분 다 풀렸어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국어 문제를 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잘 보세요.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2차 함수를 갖다 이렇게 정적분했을 때 같다라고 했고 이때 양수 a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 자, 잘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같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얘는 사실상 뭐냐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에다가 더하기 0부터 a까지 하는 거잖아. 그제? 그러면 얘하고 얘가 똑같다는 의미는 이렇게 지워지니까 결국에는 0에서부터 a까지 fx dx 정적분하는 것이 0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fx를 적분하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20x 자, 이걸 갖다가 0부터 a까지 정적분하는 거.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20a가 되는데 얘가 a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0 그럼 이제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a는 양수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마이너스 2하고 10이 나오는데 양수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간단하게 풀리죠? 계산도 얼마나 길지도 않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0번 문제를 보면 자, 요 10번 문제는 삼각함수 문제인데 삼각함수 중에서도 이제 코사인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요것도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풀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밖에 안 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x가 3분의 파일 때 최대값 13을 가졌다는 얘기는 얘가 최대 1이니까 당연히 a가 10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별거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갖다가 a배 해주고 위로 3만큼 올린 거예요. 근데 올린다고 해서 그래프 기본 모양이 변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0부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계속 그려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나와 있지만 자, 0에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지? 뭐 이 자리가 당연히 13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쭉 가는데 x가 3분의 2파일 때 13이 나온 거니까 결국에는 x가 3분의 2파일 때 얘가 1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x가 3분의 2파일 때가 언제냐? 여기일 수도 있고 x가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쪽일 수도 있어요. 여기 b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쭉 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a는 10으로 고정됐으니까 요거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는 b가 가장 작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b는 언제 가장 작겠어요? 당연히 얘가 자 뭐예요? x에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거니까는 x가 3분의 파이니까는 결국에 뭐예요? 3분의 b파이 얘가 이때가 얼마가 돼야 돼? 바로 2파이가 돼야 돼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미안하다. x가 3분의 2파이가 x가 3분의 파이일 때 그럼 이 자리가 2파이가 나와줘야 되죠. 그죠?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그지? 자, 그래서 3분의 b파이가 2파이가 되는 순간 그러면 b는 얼마가 돼요?
6이 되겠죠. 그죠? 물론 여기일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이해돼요? 자, 아무튼 B는 얼마가 나온다? 6이니까 16이 답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가 이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주기가 B분의 2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주기. 얘가 3분의 2파이가 된다. 이렇게, 미안하다. 3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B가 6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다음 문제로 가면은, 자, 11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이제 속수 문제죠? 속도, 가속도 관련된 문제인데, 정말 쉽게 나왔어요. 자, 별거 아닌 거죠? 자, 위치에 관한 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라고 했어요. 방향이 바뀌는 시각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즉 그때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t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그 순간에서 가속도를 구하라. 즉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죠. 그걸 여기다 이제 대입한 게 얼마냐 이런 문제예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미분하면 속도는 3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0이 되는 t 값을 구할 건데 그 0이 되는 t 값을 갖다가 어디다 요거 미분한 거에다가 즉 6t 마이너스 3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0이 되는 t 값은 자 3으로 나눠주면 간단하게 풀리죠.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니까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2 즉 t가 2일 때다. 그래서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9가 나오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이해되죠? 자, 12번으로 갑니다. 자, 12번 문제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되게 많이 보던 스타일. 그냥 전형적인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걸 통째로 SN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SN이라고 생각하면은 SN 빼기 SN-1 이렇게 해주면 뭐가 나와요? n번째 항인 얘가 튀어나오겠죠. 즉 B n 플러스 1분의 A n 요게 튀어나오겠지. 근데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항부터만 성립한다 이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 즉 B2분의 A1, 즉 K가 1일 때 얘는 바로 뭐다? S1인데 이 S1이 뭐예요? N이 1일 때죠? 2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A1이 2니까 B2는 4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다 나온 거예요. 자,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죠? 2분의 1로 묶고 n제곱에서 빼기 n-1의 제곱이니까 자, 이 부분이 뭐 나온다? 2분의 1 곱하기 2n-1이 나온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거잖아, 이거. 근데 bn 플러스 1, 즉 bn이라는 수열은 첫 항이 2고 두 번째 항은 4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간단하게 구해지죠. 2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넘어가서 곱해지면은 결국에는 2n-1 곱하기 n 플러스 1이 an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A1부터 A5까지의 합인데 A1은 당연히 2고요. 이걸로 가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A2는 이제 A2, A3, A4, A5는 다 이걸로 가면 됩니다. 뭐 항이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대입해보면 되겠죠. 자, 2 대입하면은 3 곱하기 3에서 9. 그 다음에 3 대입하면은 5 곱하기 4에서 20. 4 대입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7 곱하기 5에서 35.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 대입하면은 9 곱하기 6, 54. 이렇게 나와서 계산해보면 아마 답이 바로 나오겠죠. 그죠?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자, 13번으로 갈게요. 자, 13번 문제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f1은 또 f2도 0, 그 다음에 f-0은 마이너스 7. 아주 중요한 정보죠. fx, 즉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를 다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그림이 또 있죠. 자, 바로 요 넓이를 A, 요 넓이를 B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B 빼기 A를 물어봤거든요. 자, 이 B 빼기 A가 무슨 의미냐? 간단합니다. 요 직선, 요 원점 지나는 요 직선과 요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넓이니까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요 직선을 갖다가 gx라고 했을 때 바로 gx에서 fx 뺀 것을 갖다가 그대로 0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이걸. 얘가 의미하는 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fx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1, f2가 0이고 그 다음에 f-0이 마이너스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금방 칩을 만들 수 있죠. 자, fx는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0 나오는 거니까 x-1, x-2 그 다음에 곱하기 최고차함계수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x입니다. x 플러스 a라고 할까요? 자, 요렇게 생겼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물론 미분해서 0 대입해도 되지만 우리 좀 쉽게 갑시다. 미분한 거에다 0 대입했다는 얘기는 1차함 계수 얘기하는 거야. 1차함 계수. 그죠? 그냥 0 대입한 f에다가 그냥 0 대입한 거는 상수함. 미분한 거에다 0 대입했다? 그럼 f-x의 상수함. 즉 fx 입장에선 1차함 계수예요. 그럼 1차함 계수는 어떻게 나와요? 얘네들이 곱한 거, 얘네들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거. 이거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2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렇게 있죠. 그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니까 a는 3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fx를 끝까지 그려볼게요. 자, 일단 먼저 얘 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3을 곱하는 거니까 x 세제곱 그 다음에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x제곱은 지워지죠.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니까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뭐라고 했어요? 3,f3이라고 했는데 f3이라는 게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다가 이제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 갔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3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12가 나옵니다. 즉 여기가 12. 결국에는 요 직선 원점 지나는 이 직선 gx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생긴 거야? 4x다 이 소리예요. 거기서 fx를 빼주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을 갖다가 적분해야 돼요. 적분하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그 다음에 11x 적분하면 2분의 11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0부터 3까지. 자, 요거 계산하면 바로 답 나오는 겁니다. 딱히 어려운 거 없어요. 알겠어요? 자, 다음 문제 14번으로 갈게요. 14번은 삼각함수 문제인데 요 삼각함수 문제는 삼각함수 활용 파트, 즉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동시에 다 써먹습니다. 자, 그걸 다 써먹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다 알려줘요. 자, 어떤 정보들을 알려주냐면은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뭐가 나오냐면은 처음에 A, D하고 B, D가 3대 2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3A, 2A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3대 2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은 sin A, 즉 이 각에 대한 사인 값과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 8대 5라는 게 나와요. 사인 값의 B가 8대 5가 나온다는 얘기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변의 길이의 B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가 8대 5라는 소리예요. 8대 5. 근데 마침 여기가 5A로 돼 있네. 그러면 여기가 8A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왔냐면은 삼각형 ADE의 넓이하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몇 대 몇이다? 9대 35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마찬가지로 ABC의 넓이 구할 때도 이게 공통각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의 반지름으로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3A겠죠. 그죠? 결국에는 이거 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거야? 이 길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겠다 이거야. 넓이비를 통해서. 볼까요? 자, 넓이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사인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 곱한 거 9A 제곱이야. 벌써부터 수상하잖아요. 여기 9. 그죠? 자, 이거네 ABC의 넓이. 자, 2분의 1 곱하기 sin A 곱하기 5A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뭘로 적죠? 자, 어때요? 똑같잖아. 그럼 결국엔 이게 9대 35.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야? 7A라는 뜻이에요. 7A. 7A.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뭐 하면 돼 이제? 세 변의 길이의 B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5A, 8A, 7A. 그러면 각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각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외접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라는 걸 이용해서 결국에는 A 값들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다?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이걸 밑변으로 가지면서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또 꼭지점으로 가지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BC 넓이의 최대를 물어봤어요. 그럼 삼각형 넓이의 최대니까 당연히 밑변 고정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가장 클 때, 즉 점 P가 여기 있을 때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서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A를 알아내기 위해서 뭘 해줘야 돼?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사인 값을 알아내라 이 소리예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값 알아낼 수 있죠. 물론 이거 갖고 해도 되고요. 뭘 해도 되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요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왜? 아무래도 요게 얼마인지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될 거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3A라고 알고 있어서.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할게요. 자, 그러면 코사인 B는 코사인 법칙 모르지 않겠지? 2 곱하기 5A 곱하기 8A 분의 5A 제곱한 거 8A 제곱한 거 빼기 7A 제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분자가 뭐가 나오느냐? 40A 제곱
근데 여기가 40a 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 돼서 결국에는 2분의 1이 나와요. 에이 그럼 끝났네. 코사인 b가 2분의 1이래요. 여기 3분의 8이겠네. 즉 2대 1대 루트 3. 그럼 여기는 2분의 5 루트 3 a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5a 그럼 2분의 5a 거기다 루트 3 곱한 2분의 5 루트 3a. 자 그러면 코사인 b가 2분의 1 나왔으니까 사인 b는 당연히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죠? 그러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14라고 했으니까 자 2분의 루트 3 사인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7a 얘가 14. 그럼 여기서 a가 뭐가 나와? 루트 3이 나오는 거야. 루트 3 넘어가서 곱해지고 7 약분 되고 그죠? 그럼 a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는 2분의 15 3루트 3 즉 2분의 15 더하기 3루트 3 이게 높이야. 밑변의 길이 8a 8루트 3 곱하기 2분의 1 끝난 거지 뭐. 4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은 30 루트 3 곱하기 그럼 여기밖에 없네. 30 루트 3 바로 나오죠? 요렇게 풀이 과정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5번.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15번 문제는 A는 이제 3루트 5가 아니고요. 최고차이 계수가 같은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가 있어. 자, 그래서 g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x가 0 이하일 때는 이런 3차식이 gx고 x가 양수인 범위에서는 바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를 gx라고 하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gx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미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이런 걸 만족한다. 그럼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해봐야겠죠?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연속도 된다라는 거야. 즉 여기다 0 집어넣나 여기다가 0 집어넣나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 그러면 f0이 7이라는 거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도 역시 그게 돼야 돼요. 미분했을 때도 연속이어야 돼. 즉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똑같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은 뭐가 됩니까?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15. 그럼 얘는 f-x. 즉 여기다가 0 대입하나 여기다 0 대입하나 똑같이 나온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f-0이 1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바로 fx가 거의 구해집니다. 어떻게 구해져요? fx는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라고 그랬어. a라고 쓰면 안 되겠죠. 저기 a가 있으니까. 그럼 b라고 할게요. bx 제곱 더하기 15x 플러스 7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상수항이 7이고요. 1차 계수가 15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도 한번 얘기했죠. f-제곱가 뭘 의미한다? fx의 1차 계수를 의미한다.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럼 f-x는 2bx 플러스 1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가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이게 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g-x, g-x면 바로 얘하고 얘를 말하는 거죠. 자, g-x가 0이 되는 x값. 그 다음에 g-x에서 x 대신에 x 빼기 4를 집어넣으면 4만큼 평이이동한 거죠. 이렇게 평이이동했을 때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는 실근의 개수가 4개다 됐어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대충 그리면 돼요.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클 때는 자 15, 0 대비 15 나오니까 0보다 클 때는 저 f-x 그래프니까 1차 함수, 기울기는 음수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서 그려질 수 있는 그래프가 뭐냐? 대략 두 가지를 일단 나눠 생각해 볼게요. 대칭축이 이쪽에 만약에 있다. 자, 얘가 대칭축이 이쪽에 있는 그래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한눈에 봐도 땡탈락이죠. X축하고 만나는 자리가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 옆으로 4칸 이동했다고 해서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근데 4개 나와야 되니까 땡탈락이죠. 그럼 대칭축은 이쪽에 있어요. 그죠? 그럼 대칭축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대칭축이 이쪽에 있으면서 뭐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럼 이 중에 어떤 걸 봐? 당연히 얘도 땡탈락이야. X축하고 한 군데서밖에 안 만나니까. 그럼 얘는 두 군데에서 만나요. 그러면 이거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2개 추가돼서 4개가 될 수 있겠네. 근데 이 순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거 왜 나왔을까 저거?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45예요. 이 판별식이 0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안 되고 여기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도 다 안 되는 거야 얘는. 그럼 결국 마지막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게 G-X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각해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라고 쳐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여기서 똑같이 4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알파 플러스 4, 얘는 베타 플러스 4, 얘는 감마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얘 3개, 얘 3개 합이 6개야. 근데 분명히 4개라고 했어. 그럼 뻔한 거지. 얘하고 여기서 같은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얘하고 같은 애들 여기서 없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요렇게 겹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옆으로 4칸 움직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옆으로 4칸 갔을 때 얘가 된다. 즉 얘가 알파 플러스 4고 얘는 베타 플러스 4니까 당연히 뭐예요? 알파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자리다. 알겠어요? 그럼 끝났네요. 두 근이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4야. 즉 얘가 0이 되는 두 근이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4. 그럼 우리는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4인데 두 분의 곱이 얼마인지 알아요.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얘가 5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해가 뭐예요? 알파가 마이너스 5인 거하고 이제 1인 게인데 1은 당연히 안 되죠. 음수니까. 그죠? 그럼 끝난 거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얘는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b도 구해지겠네요.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은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b는 얼마 나와요? 6b 더하기 15가 0이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a도 구할 수 있죠. 자, 두 분이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a인데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그럼 a 얼마 나와요? a는 9가 나오죠. 그죠? 이해되죠? a는 9가 나옵니다. 자, 그럼 끝난 거예요. gx는 자, gx 어디 갔을까? 이거 다 이해됐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자, 지웁니다. 자, gx는 이제 끝난 거죠. x 세제곱 플러스 9x제곱 더하기 15x 플러스 7이고요. 자, x가 0 이하일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fx도 역시 다 구했죠.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 그럼 끝난 거예요. g-2라는 것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예요. x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g2라는 것은 x가 0보다 클 때는 얘가 gx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 그거 두 개 더하라 이 소리예요. 이해되죠? 이것도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 요거만 잘 해석하면. 그리고 풀이 과정도 그렇게 뭐 되게 대단히 긴 풀이를 요하는 건 아니다. 이해되죠? 자,
다음에 주관식 4점 문제로 갑니다. 주관식 4점 문제 첫 번째 거 20번을 보겠습니다. 자, 주관식 4점 문제 20번.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살짝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한테 어려워 보일 수 있냐? 일단 요거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수함수하고 이렇게 다항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그 교점의 좌표. 그런 건 구할 수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항함수하고 그 지수함수하고 만나서 생기는 그 교점의 좌표라는 걸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특수항기고가 아니면. 자, 그러면 일단은 K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수함수 뭐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그래프 나올 거고요.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만나는 점이 여기일 거예요. 여기 K, y좌표도 당연히 뭐 K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셈이죠. 5분의 1 K-3제곱이 K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알려준 거야. 근데 그걸 K를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써먹어 봐라 이런 문제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대요. x가 k보다 클 때, x가 k보다 클 때는 fx가 어떻게 생겼다?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그럼 k보다 작을 때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몰라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알겠어? 자,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물어보는 게 일단 얘니까. 그죠? 자, 저걸 물어봤어요. 저거. 그럼 잘 보세요. f 저게 어떻게 생긴 놈이냐? k 세제곱 곱하기 5의 3k제곱이야. 되게 수상하죠? 당연히 여기서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얘는 5분의 1 k제곱 곱하기 5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이야. 그럼 5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은 이렇게 되고요. 5분의 1의 k제곱은 옆에 넘어가서 곱해지면 k 곱하기 5의 k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저기가 뭐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의 세제곱.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다? 바로 f 5의 9제곱분의 1 5의 마이너스 9제곱이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이걸 구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5의 마이너스 9제곱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는 없어요. 왜? 5의 마이너스 9제곱이라는 건 당연히 k보다 작아요. 그지? 얘 당연히 뭐 1보다 크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써보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얘를 5의 마이너스 9제곱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죠? 즉, 얘를 fx로 생각하는 거예요. fx가 5의 마이너스 9제곱. 그러니까 얘가 5의 마이너스 9제곱은 당연히 5분의 1의 9제곱이겠죠? 그럼 x가 얼마가 돼요? 12가 되잖아요. 12. 그럼 12는 여기 있는 거니까 대입해도 되는 거지. f에다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인 거야. F12가 얘니까 얘는 결국엔 뭐야? 36인 거예요. 여기가 12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그냥 바로 36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풀이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왜 알려줬겠냐 물어보는 게 저렇게 수상하게 생긴 거야. 됐죠? 자, 21번으로 갈게요. 자, 21번 문제.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이 반드시 어떻게 생겨야지만 이걸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자, 일단은 fx가 3차함수예요. 그죠? 3차함수 그리고 a, b는 정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f1의 최대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예요. 자, 일단 이거 해석하는 거 보세요.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실수든 간에 무조건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 fx는 3차함수니까 반드시 0인 순간이 나와요. 즉 x축하고 만나는 순간이 최소 한 개는 나옵니다. 범위가 모든 실수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엔 이거예요.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분자도 반드시 0이 돼야지 극한이 존재할 수 있어요. 0으로 가는 인수 부분이 약분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당장 하나는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얘가 0으로 가는 거하고 얘가 0으로 가는 게 똑같은 값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얘네 둘이 같을 때겠죠. 그죠? 즉 얘도 알파로 가고 어차피 2알파 플러스 1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알파가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일 때 fx는 무조건 0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잘 봐요. 마이너스 1일 때 0을 통과해요. 그러면 또 0을 통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혹은 여기다 또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 이런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대충 그냥 아무 숫자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 아마 1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아니면 0 해도 되고요.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1일 때, 즉 F1이 0이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F3도 0이 돼야 돼. 말이 되니? 중문인데? 3일 때도 0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야. 얘는 당연히 더 안 되겠지. 0 되는 게 계속 생긴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안 돼요. 그럼 어떤 경우야? 한 번만 만나야 돼. 한 번만 만나요. 이해됐죠? 즉 fx라는 것은 일단 뭘 만족한다? f-1이 0이고 바로 이 한 실근만 존재하고 다른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에는 요거 이용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0이니까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문자로 표현해주는 게 좀 편하겠지. b는 a 플러스 3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자, 그럼 이제 fx가 어떻게 돼? fx는 분명히 b 자리에다가 a 플러스 3 집어넣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x제곱, 여기는 플러스 4겠죠, 당연히 상수항이 4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알아내는데 얼마 x냐 이거예요, 얼마 x. 물론 조립제법 써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조립제법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간 걸리니까. 자, 1x제곱. 근데 저기는 ax제곱이죠. 그러면 일단 ax제곱이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x제곱 없어져야 되니까 a-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가 어떻다? 허근을 가진다. 실근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즉 a-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의 식으면 내 16, 이게 0보다 작다. 그럼 a에 보면 바로 나오죠. a-1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이렇게 거의 다 왔어요. 자, a의 범위 알았고요. f1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f1이 뭐예요?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a 플러스 3 더하기 4. 즉 2a 플러스 8이에요. 자, a는 정수고 요거 최대값 구하랬으니까 a가 최대일 때야. a 최대값 얼마예요? 4잖아. 4.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것만 제대로 해석했으면. 자, 22번 가볼게요. 자, 22번.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얘는 그냥 정말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하나 그냥 살펴보는데.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올해 수능 정시반 수업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런 형태의 수열 문제가 꼭 나올 것이다. 올해까지는 그래도 나올 것이다. 앞에 거에 의해서 다음 항이 정해지는 규칙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은 어떻다고 해서 항상 선생님이 귀찮지만, 풀이 과정이 조금 길어서 귀찮지만 못 푸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체크만 하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볼까요?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앞에 거 절대값이 홀수면은 3 빼서 다음 거. 그렇지 않으면은, 즉 짝수이거나 0이면은 2로 나눠서 다음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 조건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n번째 거의 절대값하고 그 다음 거 n 플러스 2번째 거의 절대값이 같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m이 3일 때부터다. m이 3일 때부터. 그 얘기는 뭐냐? 이런 거지. a3이 절대값이 a5하고 같은데 그 전 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전 거. 예를 들면 a2, 즉 m이 2일 때는 a4랑 절대값이 같으면 안 되고 m이 1일 때도 역시 절대값이 같으면 안 된다. 이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면서 a1을 찾아내라 이게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당연히 a3하고 a5가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a3하고 a5가 그대로 같은 거. 또는 a3, a5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다른 거. 그럼 더하면 0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경우는 어차피 저 규칙은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 a3, a4, a5 이렇게 있어요. 자, a3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a4가 정해지는 거죠. 그죠? 짝수냐 홀수냐. 그럼 얘를 갖다가 짝수라고 가정을 해. 또는 홀수라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짝수니까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앞에 게 짝수면, 절대값이 짝수면 2로 나눈다. 그럼 이게 당연히 K예요.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뭐야? K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또 다르죠? 얘가 만약에 짝수면 2로 나눈 거 2분의 K. 얘가 만약에 홀수면 여기서 3 뺀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이때 어떻다? 얘랑 얘 혹은 얘랑 얘가 같으냐 아니면 더한 게 0이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거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홀수야.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여기서 3 뺀 거죠. 그래서 2k-4. 그럼 얘는 무조건 짝수니까 2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k-2 이렇게 해서 정해진 거예요. 자, 봅시다. 얘랑 같으려면은 당연히 k는 0이 돼야 돼. 맞죠? 그 다음에 얘랑 같게 되려면 k는 뭐가 돼요?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이렇게 같으려면은 k는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k 값이 정해졌으니까 a3, a4, a5는 다 하는 거예요. k가 0일 때, 자, 여기 밑에다 쓸까요? k가 0일 때 a3은 0, 그 다음에 a4도 0, a5도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앞에 거는 만약에 앞에 게 홀수야. 그러면 3을 빼서 0 되는 거니까 이 앞에 거, 즉 a2하고 a1을 이제 해보는 거야.
그럼 A2가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돼요. 홀수고 빼면 0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 게 0일 수도 있어요. 0을 2로 나누고. 근데 0은 안 돼요. 왜냐면 얘랑 절대값 같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2가 3이야. 그럼 이 앞에 게 만약에 홀수라고 하면은 3을 빼서 얘가 되면 여기가 6이 돼야 돼. 그지? 근데 6은 홀수가 아니잖아. 그럼 결국 뭐야? 2로 나눠서 3이 된 거니까 6이네요. 앞에 게.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6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A1이 될 수 있는 거, A1이 될 수 있는 거 여기다 쓸까요? 6 하나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우고 할게요. K가 이제 두 번째 거, K가 마이너스 3일 때, K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6 되죠? 자,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여기는 볼 거 없어. 어차피 똑같은 건 마이너스 6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거. 3을 빼서 마이너스 6이 됐다. 그럼 뭐예요? 3을 빼서 마이너스 6이 됐다 그러면 앞에 거는 마이너스 3이에요. 홀수 맞죠? 근데 얘는 안 돼. 왜 안 될까? 얘랑 절대값 같으면 안 돼요. 그럼 얘는 땡탈락. 그럼 앞에 거는 짝수야. 그럼 나눠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A2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A1을 정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3을, 즉, 여기서 3을 빼서 얘가 됐다. 그럼 여기서 3 더한 게 얘인데,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9. 문제 없죠? 절대값 다르고, 절대값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게 짝수에서 2로 나누는 거. 그럼 마이너스 24. 되죠? 자, 그러면 얘 되고, 얘 되는 거니까 절대값 씌워서 9하고 2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K가 마이너스 1일 때 해볼까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해보면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자, 이 상황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6 여기 볼 것도 없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앞에 거 고를까요? 마이너스 3 여기다 3 더한 게 0이니까 근데 0은 홀수가 아니지. 그럼 땡탈락 2로 나누는 거 그럼 마이너스 6인데 절대값 같으니까 역시 땡탈락. 그럼 얘는 해볼 필요도 없어요. 앞에 게 뭐가 나와도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끝난 거야. 뭐가 끝났어? 이 상황이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이 상황. 둘이 더해서 0이다. 그럼 여전히 또 0이에요. 그냥 네. 그지? K는 0.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해서 0이다. 그럼 K는 1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해서 0이다. 그럼 3K 마이너스 여기도 1이 되네. 그죠? K가. 자, 그러면 K가 0일 때 이거부터 볼게요. 자, K가 0이면은 또 0, 0, 0. 아까처럼 또 똑같이 나오겠지. 6 나오죠. 겹치니까 쓸 필요 없죠. 그 다음에 K가 1일 때, 자, K에다 1 집어넣으면은 2,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2예요. 자, 여기다 3을 더하면 앞에 거는 얼마? 5가 될 수 있죠. 홀수니까 괜찮지? 절대값도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나눠서 2로 나눠서 2가 된 거면은 4가 또 가능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A2야. 그럼 앞에 게 여기다 3을 더하면 8인데 8은 홀수가 아니니까 안 돼서 10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 3을 더하면 7이에요. 7 가능하네요. 자, 그 다음에 2로 나눠서 4가 될 수도 있으니까 8. 역시 조건에 더 만족하죠. 절대값 같지 않고. 그러면 10하고 7하고 8. 자, 10하고 7하고 8까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1일 때 했으니까 이때 1일 때, 이때 K가 또 1일 때 해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은 남은 거예요, 이거.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앞에 게 홀수면 여기다 4 더해야 돼. 근데 3 더해야 돼. 3 더하면 4인데 4는 홀수가 아니죠. 그럼 2로 나눈 거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돼요. 아, 근데 또 절대값이 같아버리네. 그럼 땡탈락. 그래서 요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절대값 씌운 거야. 아까 원래는 A1 마이너스 붙은 건지 절대값 씌운 거야. 그러면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올 한 해 고3 학생들한테 수업하면서 늘 강조했던 게 있어요. 앞부분에는 문제풀이가 만약에 쉽다, 간단하게 풀린다, 그럼 거기서 시간을 벌어야 돼. 벌어서 어디다 투자하는가. 이렇게 풀이 과정이 긴 거에다 시간 투자를 하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되게 쉬운 거예요. 쉬운데 풀이가 길어. 왜? 하나하나 일일이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니까. 근데 그 경우를 나누는 게 뭐 어려워? 어려운 거 없잖아. 대신 시간이 걸리는 거지.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앞부분에서 시간을 충분히 세이브해서 여기다가 투자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풀이 짧고 간단하게 하는 거야. 최대한 쉬운 것들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기본에 충실, 기본 개념과 공식 이해되는 상태로 반드시 머릿속에 다 담고 있어야 돼. 완전 구구단처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공통과목 2025학년도 수능 문제들 4점 문항들을 풀어봤습니다.